1589년 가을, 전라도 전주. 기린봉 아래 자리한 정여립의 저택은 그 어느 때보다 분주했다. 사방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양반도 있었고, 평민도 있었고, 심지어 천민도 있었다. 여립형? 김덕령이 뜰에서 소리쳤다. 정여립은 서재에서 책을 덮고 밖으로 나왔다. 35살의 정여립은 준수한 외모에 카리스마가 넘치는 사내였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말씨는 설득력이 있었다. 덕령, 사람들이 모두 왔나? 예, 대동계 회원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정여립은 고개를 끄덕였다. 대동계. 그것은 그가 창설한 비밀 결사였다. 표면적으로는 무예를 닦고 친목을 도모하는 모임이었지만 실상은 훨씬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넓은 마당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정여립은 단상에 올라 그들을 바라보았다. 여러분, 정여립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무예를 닦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꿈꾸기 위해 모였습니다. 옳죠. 사람들이 외쳤다. 이 나라는 썩었습니다. 양반들은 백성을 착취하고 관리들은 부패했으며 당쟁은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선조 임금은 무능하고 신하들은 권력 다툼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정여립의 말에 사람들은 숙연해졌다. 그의 말은 위험했지만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내용이었다. 우리 대동계의 뜻이 무엇입니까? 대동, 모두가 평등한 세상, 양반과 상민의 구별이 없는 세상, 능력 있는 자가 인정받는 세상. 대동, 대동, 사람들이 구호를 외쳤다. 그러나 정여립의 눈빛 깊은 곳에는 다른 야망이 숨어 있었다. 평등한 세상? 그것은 명분이었다. 그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권력이었다. 왕이 되는 것이었다. 모임이 끝난 후 정여립은 측근들과 별도로 회의를 가졌다. 아들 정옥남, 사위 성거희, 그리고 핵심 회원인 박연령, 김덕령이 모였다. 아버지, 회원 수가 이제 1000명을 넘었습니다. 정옥남이 보고했다. 좋다. 하지만 아직 부족하다. 우리에게는 최소한 3000명의 군사가 필요하다. 3000명이면 무엇을 하실 작정입니까? 박연령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여립은 지도를 펼쳤다. 조선 8도의 지도였다. 서울로 간다. 서울이라니? 왕을 패하고 새로운 나라를 세운다. 방안이 조용해졌다. 정여립의 말은 명백한 역모였다. 그러나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미 정여립의 야망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지지했다. 아버지, 명나라는 어찌하실 겁니까? 정옥남이 물었다. 명나라. 그들도 썩어가고 있다. 우리가 새 나라를 세우면 명나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니, 어쩌면 우리가 명나라까지 정복할 수도 있다. 정여립의 눈빛이 번뜩였다. 그의 야망은 조선을 넘어 천하를 호령하는 것이었다. 1583년 봄, 정여립은 27살의 나이로 문과에 급제했다. 한양 거리를 걸으며 그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드디어 해냈다. 나는 이제 조정의 관리가 될 것이다. 그의 아버지 정의증은 무관이었다. 평생을 전장에서 보내다 일찍 세상을 떠났다. 어머니는 정여립을 홀로 키우며 말했다. 여립아, 너는 무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 문관이 되어야 한다. 이 나라에서 진정한 권력은 붓에 있지 칼에 있지 않다. 정여립은 어머니의 말을 따랐다. 밤낮으로 공부하여 과거에 급제했다. 그의 재주는 뛰어났고 특히 변론술과 문장력이 출중했다. 홍문관 정자로 임명된 정여립은 동인 진영에 속하게 되었다. 이발, 이사내 같은 동인의 거두들이
그의 재주를 높이 샀다. 정열입, 자네는 장래가 촉망되는 인재일세. 이발이 말했다. 우리 동인이 자네 같은 젊은 인재를 얻은 것은 큰 행운이야. 정열입은 감격했다. 그는 동인의 일원으로 당쟁에 뛰어들었다. 서인을 비판하고 동인의 논리를 옹호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정열입은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다. 이것이 정말 나라를 위한 일인가? 우리는 서로를 비방하고 헐뜯는 것 외에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느 날 밤 정열입은 동료 관리와 술을 마시며 토로했다. 이 당쟁이라는 것이 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가? 나라를 위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권력 다툼이 아닌가? 열입, 조심하게. 그런 말은 위험해. 위험? 진실을 말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말인가? 정열입은 점점 조정의 현실에 환멸을 느꼈다. 그의 재주는 인정받았지만 승진은 더뎠다. 더 중요한 것은 파벌과 연줄이었다. 1589년 초 정세가 급변했다. 정철을 중심으로 한 서인이 권력을 장악한 것이다. 동인들은 하나둘씩 조정에서 밀려나기 시작했다. 정열입은 기로에 섰다. 동인으로 남아 몰락할 것인가, 아니면 서인으로 전향하여 살아남을 것인가. 어느 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뜰을 거닐었다. 달빛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다. 나는 무엇을 위해 벼슬을 하는가?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해서? 정열입은 자문했다. 솔직히 말하면 그도 권력을 원했다. 높은 지위에 오르고 싶었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었다. 동인으로 남으면 나는 몰락할 것이다. 그러나 서인으로 전향하면 배신자가 되는 것이다. 그는 며칠간 고민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을 내렸다. 나는 서인이 되겠다. 그 순간 정열입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양심이었을까? 아니면 자존심이었을까? 정열입은 서인의 거두들을 찾아갔다. 저는 동인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 서인으로서 나라를 위해 일하고 싶습니다. 정철은 차갑게 그를 바라보았다. 자네를 믿을 수 있겠는가? 한번 배신한 자는 또 배신할 수 있다. 저는 진심입니다. 동인의 패단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제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정철은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그렇다면 증명해 보게. 동인의 비리를 고발하게. 정열입은 동료였던 동인들의 비리를 고발했다. 사실도 있었고 과장된 것도 있었고 완전히 날조한 것도 있었다. 그날 밤 정열입은 혼자 술을 마셨다. 취할수록 자괴감이 밀려왔다. 나는 무엇을 한 것인가? 나는 배신자가 되었다. 함께 일했던 동료들을 배신했다. 술잔이 떨렸다.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 이것이 세상의 법칙이다. 그러나 정열입의 계산은 빗나갔다. 동인들은 그를 배신자로 낙인 찍었다. 정열입은 출세를 위해 동료를 팔아넘긴 파렴치한이다. 이발이 분노했다. 저런 자와는 같은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다. 동인들의 비난은 거셌다. 정열입은 한때 친구였던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았다. 더 큰 문제는 서인들도 그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정열입은 기회주의자다. 한 서인 대신이 말했다. 동인을 배신한 자가 언제 우리도 배신할지 알 수 없다. 정철도 정열입을 경계했다. 그는 정열입에게 중요한 직책을 주지 않았고 늘 감시했다. 정열입은 양쪽 모두에게 버림받았다. 동인은 그를 배신자로, 서인은 그를 믿을 수 없는 자로 보았다. 조정에서 정열입은 고립되었다. 아무도 그와 가까이 지내려 하지 않았다. 회의에서 그의 의견은 무시되었다. 어느 날
정열입은 복도를 걷다가 옛 동료를 만났다. 열입. 정열입이 인사하려 했지만 그 동료는 고개를 돌렸다. 정열입은 그 자리에 멈춰섰다. 이것이 내가 선택한 길의 대가인가? 그날 밤 정열입은 거울을 보았다. 거울 속의 자신은 낯설었다. 언제부터 이렇게 비굴한 사람이 되었을까? 나는 누구인가? 그는 거울에게 물었다. 거울 속의 자신은 대답하지 않았다. 1589년 여름, 정열입은 마침내 결심했다. 나는 서울을 떠나겠다. 부인이 놀라서 물었다. 여보,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이곳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소. 양쪽 모두가 나를 증오하고 아무도 나를 믿지 않소. 이대로 있으면 나는 미쳐버릴 것 같소. 그래도 벼슬을 버리고 낙향한다는 것은 벼슬이 무슨 소용이요? 아무런 권한도 없고 아무도 나를 존중하지 않는데. 정열입은 사직서를 냈다. 그리고 고향인 전주로 내려갔다. 전주로 가는 길에 정열입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과거에 급제하여 출세하고 싶었다. 그래서 밤낮으로 공부했다. 합격했을 때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다. 그러나 조정은 내가 꿈꾸던 곳이 아니었다. 그곳은 당파 싸움과 권력 다툼의 장이었다. 나는 살아남기 위해 동료를 배신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모두에게 버림받았다. 나는 실패했다. 완전히 철저하게 실패했다. 정열입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것은 좌절의 눈물이었고 분노의 눈물이었고 자괴감의 눈물이었다. 전주에 도착한 정열입은 한동안 칩거했다.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집 안에만 있었다. 그는 술을 마시며 지난 날들을 곱씹었다. 자신이 한 선택들, 저지른 실수들. 나는 왜 동인을 배신했는가? 살아남기 위해서? 아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권력이 탐났다. 서인이 권력을 잡았으니 그쪽으로 붙으면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는 어리석었다. 배신자는 어느 쪽에서도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을 몰랐다. 결국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지위도 명예도 친구도. 한 달쯤 지났을까? 어느 날 아침 정열입은 문득 깨달음을 얻었다. 나는 이제 자유롭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햇살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다. 조정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당파의 논리에 얽매일 필요도 없다. 나는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다. 정열입의 눈빛이 변했다. 절망이 사라지고 새로운 결기가 타올랐다. 나는 실패했다. 하지만 끝난 것은 아니다. 나는 다시 시작할 것이다. 이번에는 다른 방식으로. 그날부터 정열입은 변했다. 그는 칩거를 끝내고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다. 정열입이 대동계를 만들기 시작했을 때 그의 동기는 복잡했다. 처음에는 복수였다. 자신을 배신하고 버린 조정에 대한 복수, 자신을 배척한 양반 사회에 대한 복수, 나를 짓밟은 자들에게 반드시 복수하리라. 동인도 서인도 선조도 모두. 그러나 사람들을 모으고 조직을 만들면서 정열입의 생각이 변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에게 모여든 사람들을 보았다. 과거에 낙방한 선비, 억울한 일을 당한 평민, 학대받는 노비. 그들은 모두 이 사회의 희생자들이었다. 이들은 모두 나와 같은 사람들이다. 이 부조리한 세상에서 상처받은 사람들. 정열입은 그들에게 평등을 말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전략적인 선택이었다.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한 미끼.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정열입은 자신이 하는 말을 믿게 되었다. 평등한 세상. 신분에 관계없이 능력으로 평가받는 세상. 이것은 정말로 아름다운 이상이 아닌가?
어느 날 밤 정열입은 자신에게 물었다. 나는 진정 무엇을 원하는가? 복수인가 아니면 새로운 세상인가? 그는 명확한 답을 내릴 수 없었다. 어쩌면 둘 다였을 것이다. 나는 복수하고 싶다. 나를 짓밟은 자들에게 응징하고 싶다. 동시에 나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싶다. 이 썩은 질서를 무너뜨리고 평등한 나라를 세우고 싶다. 이것이 모순인가? 어쩌면 모순일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원래 모순된 존재 아닌가? 정열입에게는 아들 정옥남이 있었다. 정옥남은 아버지를 존경했고 아버지의 뜻을 따랐다. 어느 날 저녁 정열입은 아들과 단둘이 대화를 나누었다. 옥남아, 예, 아버지. 너는 아버지가 하는 일을 진정으로 믿느냐? 정옥남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아버지를 믿습니다. 내가 물은 것은 그것이 아니다. 내가 하는 일 대동계를 만들고 거사를 준비하는 것. 너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느냐? 정옥남은 고민했다. 솔직히 말하면 그도 확신이 없었다. 아버지의 이상은 아름다웠지만 방법은 위험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니 따를 뿐입니다. 정열입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옥남아, 미안하다. 아버지는 너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만약 우리가 실패하면 너도 역적의 자식이 된다. 아버지, 그런 말씀 마십시오. 아니다.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우리가 하는 일은 영모다. 성공하면 영웅이 되지만 실패하면 역적이 된다. 정열입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아버지는 자식으로서 실격이다. 너를 안전한 길로 인도해야 하는데 오히려 위험한 길로 끌고 가고 있으니. 아버지. 그러나 옥남아, 아버지는 멈출 수 없다. 이미 너무 멀리 왔다. 이제 후퇴는 없다. 그날 밤 정열입은 잠들지 못했다. 아들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나는 아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 나의 야망 때문에, 나의 복수심 때문에. 만약 실패하면 옥남은 죽을 것이다. 역적의 자식으로서 이것이 옳은 일인가? 나는 아버지로서 자격이 있는가? 정열입은 괴로워했다. 그러나 멈출 수 없었다. 이미 너무 많은 것을 투자했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있었다. 2장의 8- 밤의 악몽. 거사를 앞둔 어느 날 밤 정열입은 악몽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는 시체들로 가득한 들판에 서 있었다. 수만의 시체들. 그들은 모두 정열입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것이 당신이 원한 것입니까? 시체들이 물었다. 우리는 당신의 이상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었습니다. 나는 정열입은 말을 잇지 못했다. 당신은 평등을 말했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가져온 것은 죽음뿐입니다. 시체들이 일어나 정열입에게 다가왔다. 우리를 돌려보내시오. 우리는 살고 싶었습니다. 당신의 야망 때문에 죽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 거짓말. 당신은 당신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은 왕이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정열입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부인이 놀라서 물었다. 여보, 무슨 일이세요? 꿈을 꾸었소. 정열입은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셨다.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정말로 이것이 옳은 일인가? 만약 실패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나 때문에 죽을 것이다. 옥남도 대동계 회원들도 그리고 연좌될 무고한 사람들도. 나는 그 책임을 질 수 있는가? 정열입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이미 늦었다. 나는 이미 강을 건넜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
거사를 앞두고 정열입은 측근들과 마지막 회의를 가졌다. 정옥남, 성거희, 박열령, 김덕령이 모였다. 내일이다. 정열입이 말했다. 내일 우리는 거사를 일으킨다.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다. 마지막으로 묻겠다. 너희는 진정으로 나를 따를 것인가?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그렇다면 나도 솔직히 말하겠다. 정열입은 술을 한 잔 마셨다. 나는 확신이 없다. 우리가 성공할지 실패할지. 만약 성공한다 해도 내가 정말로 평등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지. 측근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나는 평등을 말했다. 그것은 진심이었다. 이 썩은 신분제를 무너뜨리고 싶었다. 정열입은 잠시 말을 멈췄다. 그러나 동시에 나는 권력을 원했다. 왕이 되고 싶었다. 나를 짓밟은 자들에게 복수하고 싶었다. 주공, 들어라. 나는 성인이 아니다. 나는 완벽한 이상주의자가 아니다. 나는 야망도 있고 복수심도 있는 평범한 인간이다. 정열입은 그들을 하나하나 바라보았다. 내가 만약 왕이 된다면 나는 정말로 평등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아니면 나도 결국 또 다른 폭군이 될까? 주공께서는 다르십니다. 박열령이 말했다. 주공께서는 백성의 고통을 아십니다. 억압받는 자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럴까? 정열입은 씁쓸하게 웃었다. 나는 모르겠다. 권력이 사람을 변하게 한다고 하지 않는가. 내가 권력을 주면 나도 변할지 모른다. 방안이 침묵에 잠겼다. 그래도 정열입이 다시 입을 열었다. 나는 시도할 것이다. 실패할지라도 후회할지라도 나는 내 길을 갈 것이다. 그의 눈빛이 다시 불타올랐다. 너희도 마찬가지다. 내일부터 우리는 역적이 된다. 돌아갈 수 없다. 그러니 마지막으로 묻는다. 너희는 정말로 나를 따를 것인가? 따르겠습니다. 모두가 대답했다. 정열입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다. 나는 이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다. 나의 야망 때문에. 이것이 옳은가? 모르겠다. 그러나 이미 시작했다. 이제 끝을 봐야 한다. 그러나 1589년 정철이 이끄는 서인이 권력을 잡으면서 상황이 변했다. 정열입은 살아남기 위해 동인을 배신하고 서인으로 전향했다. 정열입이 서인이 되었다고? 이발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배신자, 그자는 출세를 위해 동료를 버린 것이다. 동인들은 정열입을 맹렬히 비난했다. 그러나 서인들도 정열입을 신뢰하지 않았다. 한 번 배신한 자는 또 배신할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다. 정열입은 믿을 수 없는 자다. 정철이 말했다. 동인에서 서인으로 옮겨온 것은 좋지만 그의 진심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다. 결국 정열입은 양쪽 모두에게 배척당했다. 동인은 그를 배신자로, 서인은 그를 기회주의자로 보았다. 좌절한 정열입은 서울을 떠나 전주로 낙향했다. 그곳에서 그는 분노를 사겼다. 이것이 내가 받은 대우인가? 나는 뛰어난 재주를 가졌거늘 당파 싸움 때문에 버림받다니. 정열입의 마음속에는 복수심이 자랐다. 그는 조정을, 당쟁을, 그리고 이 나라 전체를 증오하게 되었다. 전주에서 정열입은 자신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과거의 낙방한 선비들, 양반에게 억울한 일을 당한 평민들, 불만을 품은 노비들. 그들은 모두 현 체제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 부패한 세상의 희생자들입니다. 정열입은 그들에게 말했다. 양반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접받고 평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천대받는 세상. 당파에 속하지 않으면 출세할 수 없는 세상. 이런 세상을 우리는 바꿔야 합니다.
사람들은 정여립의 말에 공감했다. 그는 카리스마가 있었고 설득력이 있었다. 무엇보다 그는 그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새로운 세상에 대한 희망. 대동계는 빠르게 성장했다. 정여립은 조직을 체계적으로 관리했다. 회원들에게 무예를 가르치고 군사 훈련을 시켰다. 그들은 활을 쏘고 칼을 휘두르며 말을 탔다. 우리는 단순한 친목 모임이 아니다. 정여립은 강조했다. 우리는 새로운 나라를 세울 군대다. 대동계는 비밀리에 무기를 모았다. 칼, 창, 활, 화살. 심지어 조총까지 구입했다. 정여립은 막대한 재산을 투자했다. 아버지, 이렇게 돈을 쓰면 파산할 것입니다. 정옥남이 걱정했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성공하면 천하가 우리 것이다. 실패하면 글쎄, 그때는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정여립은 웃었지만 그의 웃음은 차갑고 비장했다. 대동계는 빠르게 성장했다. 정여립은 조직을 체계적으로 관리했다. 회원들에게 무예를 가르치고 군사 훈련을 시켰다. 그들은 활을 쏘고 칼을 휘두르며 말을 탔다. 우리는 단순한 친목 모임이 아니다. 정여립은 강조했다. 우리는 새로운 나라를 세울 군대다. 대동계의 교리는 평등이었다. 양반과 평민이 같은 자리에 앉아 밥을 먹었다. 주인과 노비가 함께 훈련을 받았다. 이것은 당시 조선 사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것이 진정한 대동의 정신이다. 정여립은 선포했다. 우리 대동계에서는 양반도 상민도 없다. 오직 능력 있는 자만이 인정받는다. 이러한 평등주의는 많은 하층민들을 끌어들였다. 평생 천대받고 살아온 그들에게 대동계는 새로운 희망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평등을 실현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어느 날 대동계 모임에서 사건이 일어났다. 한 양반 회원이 노비 회원에게 반말을 했다. 야, 이것 좀 가져와라. 노비는 당황했다. 대동계에서는 평등하다고 했는데 여전히 반말을 듣는 것이 이상했다. 저기요. 대동계에서는 평등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뭐, 내가 감히 나에게 대들어? 양반이 화를 냈다. 정여립이 개입했다. 무슨 일인가? 주공, 이 천한 것이 저에게 대들었습니다. 천한 거? 정여립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대동계에 천한 것은 없다. 모두가 평등하다. 그것을 모르는가? 하지만 주공, 그는 노비입니다. 노비가 양반에게. 양반? 노비? 정여립은 그 양반을 노려보았다. 대동계에 그런 구별은 없다. 만약 내가 평등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대동계를 떠나라. 양반은 굴욕을 느꼈지만 입을 다물었다. 그날 밤 정여립은 고민에 빠졌다. 평등을 실현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가? 수백 년간 뿌리박힌 신분의식을 몇 마디 말로 바꿀 수는 없다. 만약 내가 왕이 된다면 정말로 신분제를 폐지할 수 있을까? 양반들이 순순히 받아들일까? 정여립은 현실의 벽을 느꼈다. 이상과 현실 사이의 거대한 간극을. 대동계가 커지면서 회원들 중 일부는 정여립의 진심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주공께서 정말로 평등을 믿으시는 걸까? 한 회원이 다른 회원에게 속삭였다. 무슨 소리야? 생각해봐. 주공은 양반이야. 명문가 출신이고 그런 분이 진정으로 신분제를 없애고 싶어 할까? 그럼 왜 평등을 말씀하시는 거지? 우리를 모으기 위해서지. 군사를 모으려면 하층민들이 필요하잖아. 평등을 내세우면 그들이 모여들고. 그럼 우리는 이용당하는 건가? 두 사람은 불안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런 소문은 서서히 퍼져나갔다. 정여립도 이 소문을 들었다.
그들이 나를 의심한다. 내 진심을 믿지 않는다. 정열입은 씁쓸했다. 어쩌면 그들의 의심이 정당할지도 몰랐다. 정열입 자신도 자신의 진심을 확신할 수 없었으니까. 나는 정말로 평등을 믿는가? 아니면 그것을 이용하는 것인가? 정열입은 자신에게 물었지만 명확한 답이 없었다. 어느 날 정열입은 회원들 앞에서 연설했다. 여러분, 나를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안다. 회원들이 술렁였다. 나를 이용하고 있다고, 평등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정열입은 잠시 말을 멈췄다. 솔직히 말하겠다. 나도 모르겠다. 사람들이 놀랐다. 나는 평등이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신분에 관계없이 능력으로 평가받는 세상, 그것은 정의롭다고 믿는다. 그러나 동시에 나도 인간이다. 나도 야망이 있고 권력을 원한다. 이것을 부정하지 않겠다. 정열입은 회원들을 하나하나 바라보았다. 나를 믿을지 말지는 너희의 선택이다. 나는 강요하지 않겠다. 떠나고 싶은 사람은 떠나도 좋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나 기억하라. 우리가 만약 성공한다면 이 세상은 변할 것이다. 적어도 지금보다는 나은 세상이 될 것이다. 믿겠습니다. 한 회원이 외쳤다. 다른 회원들도 따라 외쳤다. 그러나 정열입은 알고 있었다. 그들의 충성이 언제까지 갈지. 실패의 순간이 오면 그들은 자신을 배신할 것이다. 어느 날 밤 정열입은 혼자 술을 마셨다. 달빛이 방을 비추고 있었다. 나는 누구인가? 정열입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혁명가인가? 역적인가? 이상주의자인가? 기회주의자인가? 술잔이 입술로 향했다. 나는 평등을 말한다. 그것은 진심이다. 나는 이 썩은 신분제가 싫다. 능력 있는 자가 억눌리고 무능한 자가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불공정하다. 그러나 나는 또한 권력을 원한다. 왕이 되고 싶다. 역사에 이름을 남기고 싶다. 정열입은 빈 술잔을 바라보았다. 이것이 모순인가? 평등을 외치면서 최고 권력을 원하는 것이? 아니면 이것이 인간의 본성인가? 고결한 이상과 세속적 욕망이 공존하는 것? 그는 술을 더 따랐다. 나를 따르는 사람들. 그들은 나를 믿는다.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배신하게 될지도 모른다. 내가 왕이 되면 나도 권력에 취해 그들을 잊어버릴지 모른다. 정열입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나는 두렵다. 실패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성공이 두렵다. 내가 정말로 좋은 왕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 또 다른 폭군이 될까? 광해군도 처음에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권력이 그를 변하게 했다. 나는 다를까? 나는 더 강한가? 정열입은 대답할 수 없었다. 정열입에게는 부인이 있었다. 그녀는 정열입을 사랑했지만 동시에 걱정했다. 여보, 이제 그만하면 안 될까요? 어느 날 밤 부인이 말했다. 무엇을 그만두라는 것이오? 대동계요. 이 위험한 일을요. 정열입은 고개를 저었다. 이미 늦었소. 나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소. 하지만 이대로 가면 우리 가족 모두 죽을지도 몰라요. 알고 있소. 정열입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그래도 멈출 수 없소. 이것은 나의 운명이요. 부인은 눈물을 흘렸다. 당신은 변했어요. 서울에서 돌아온 후 당신은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그럴지도 모르오. 정열입은 부인을 바라보았다. 나는 배신당했고 버림받았소. 그것이 나를 변하게 했소. 아니, 어쩌면 원래의 내가 드러난 것일지도 모르오. 여보, 당신과 옥남을 위험에 빠뜨려서 미안하오. 나는 좋은 남편도 좋은 아버지도 아니오.
정열입은 부인의 손을 잡았다. 그래도 나는 멈출 수 없소. 용서해 주시오. 부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남편을 사랑했고 남편의 선택을 존중했다. 설령 그것이 파멸로 가는 길이라 해도 그날 밤 정열입은 잠들지 못했다. 부인과 아들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나는 이기적인 인간이다. 나의 야망 때문에 가족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그러나 나는 멈출 수 없다. 이것이 나의 약점이자 나의 힘이다. 한번 시작하면 끝을 보는 것. 대동계가 성장하면서 정열입은 점점 더 많은 거짓말을 해야 했다. 주공, 우리가 성공하면 정말로 평등한 나라가 될까요? 한 회원이 순진하게 물었다. 물론이다. 정열입은 자신 있게 대답했다. 우리가 이기면 신분제는 폐지될 것이다. 양반도 상민도 노비도 모두 평등하게 살 것이다. 회원은 기쁜 표정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정열입은 알고 있었다.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설령 자신이 왕이 된다 해도 신분제를 완전히 폐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양반들의 저항이 있을 것이고 사회 구조를 한순간에 바꿀 수는 없을 것이다. 나는 거짓말쟁이다. 그들에게 불가능한 꿈을 팔고 있다. 정열입은 자책했다. 그러나 거짓말 없이 어떻게 사람들을 모으겠는가? 진실을 말하면 아무도 따르지 않을 것이다. 혁명은 거짓말 위에 세워진다. 아름다운 거짓말, 희망의 거짓말. 정열입은 점점 더 깊은 거짓말의 늪에 빠져들었다. 어느 날 그는 거울을 보았다. 거울 속의 자신은 낯설었다. 너는 누구인가? 거울 속의 자신에게 물었다. 너는 혁명가인가? 사기꾼인가? 거울은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차갑게 정열입을 바라볼 뿐이었다. 조정에서 대동계를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 정열입은 기로에 섰다. 하나, 대동계를 해산하고 조용히 사는 것. 아직 명백한 증거는 없었다. 지금 그만두면 살 수 있을지도 몰랐다. 둘, 거사를 앞당기는 것. 조정이 움직이기 전에 먼저 선제 공격하는 것. 정열입은 며칠간 고민했다. 그만둔다면 나는 평범한 양반으로 늙어갈 것이다. 대동계의 꿈은 사라지고 나는 그저 한때 역모를 꾀했다가 포기한 겁쟁이로 기억될 것이다. 거사를 한다면 성공하면 왕이 되고 실패하면 역적이 된다. 도박이다. 정열입은 밤새 고민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했다. 거사를 한다. 그 순간 정열입은 알았다. 자신이 선택한 것은 죽음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러나 멈출 수 없었다. 나는 이미 너무 멀리 왔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 살면서 한 번쯤은 모든 것을 걸어볼 가치가 있지 않은가? 비록 실패하더라도 적어도 나는 시도했다고 말할 수 있다. 정열입은 칼을 뽑아들었다. 그의 눈빛이 결연했다. 이제 시작이다. 역사여, 나를 지켜보라. 나 정열입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는 자신의 처지를 냉정하게 분석했다. 성공 확률은 높지 않았다. 조선의 군사력은 만만치 않았고 명나라의 개입 가능성도 있었다. 그러나 나에게 다른 길이 있는가? 조정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양쪽 당파 모두 나를 증오한다. 이대로 살면 그저 몰락한 양반으로 늙어갈 뿐이다. 정열입은 결심을 굳혔다. 위험하더라도 도박을 해야 했다. 성공하면 모든 것을 얻고 실패하면 모든 것을 잃는 도박. 1589년 10월 상황이 급변했다. 대동계의 존재가 조정에 알려진 것이다. 전주에서 정열입이라는 자가 사병을 양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관리가 선조에게 보고했다. 정열입? 그 이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전에 서울에서 벼슬을 하다가 전주로 낙향한 자입니다.
동인이었다가 서인으로 전향했던 자입니다. 그 자가 사병을 양성한다고? 선조의 얼굴이 굳어졌다. 즉시 조사하라. 사병 양성은 영모의 징조다. 조정은 긴장했다. 정철을 중심으로 한 서인들은 이것을 동인을 공격할 기회로 보았다. 전하, 정렬입은 원래 동인이었습니다. 비록 서인으로 전향했다고 하나 그의 진심은 여전히 동인에 있을 것입니다. 정철이 말했다. 경은 정렬입의 배후에 동인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은 동인의 영모일 수 있습니다. 선조는 고민에 빠졌다. 그는 당쟁에 지쳐 있었다. 동인과 서인의 끊임없는 싸움이 나라를 병들게 하고 있었다. 한편 전주에서는 정렬입도 이 소식을 들었다. 조정에서 우리를 의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열령이 급히 보고했다. 예상했던 일이다. 정렬입은 침착했다. 어찌하시겠습니까? 지금 도망가면 도망? 어디로 도망간단 말인가? 우리는 이미 시작했다. 이제 후퇴는 없다. 정렬입은 측근들을 모았다. 때가 왔다. 우리는 지금 당장 거사를 일으켜야 한다. 지금요? 아직 준비가.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 조정에서 군사를 보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 정렬입은 결단을 내렸다. 원래 계획은 더 많은 군사를 모은 후에 거사를 일으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조정에서 의심하기 시작한 이상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1589년 10월 2일 정렬입은 드디어 거사를 일으켰다. 그러나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 먼저 전주성을 점령하려 했으나 수성군의 저항이 예상보다 거셌다. 대동계 회원 중 일부는 실전 앞에서 도망쳤다. 이론과 실전은 달랐다. 공격, 성문을 열어라. 정렬입이 외쳤지만 군사들의 사기는 낮았다. 그들은 무예 훈련은 받았지만 실제 전투 경험은 없었다. 화살이 날아오고 사람이 죽어나가자 많은 이들이 겁을 먹었다. 장군, 후퇴해야 합니다. 성거이가 다급하게 외쳤다. 안 된다. 지금 물러서면 모든 것이 끝난다. 그러나 전세는 명백히 불리했다. 전주성은 함락되지 않았고 조정에서는 이미 토벌군을 보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더 큰 문제는 내부에서 발생했다. 대동계 회원 중 일부가 배신한 것이다. 정렬입이 영모를 꾀하고 있다. 한 회원이 관아에 밀고했다. 그는 죽는 것이 두려웠고 역적으로 몰리는 것이 두려웠다. 소식을 들은 전라감사가 즉시 군사를 보냈다. 정렬입의 군사는 숫자도 적고 훈련도 부족했다. 광군과의 전투에서 참패했다. 아버지, 도망가셔야 합니다. 정옥남이 말했다. 정렬입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처음에 1000명이 넘었던 군사는 이제 불과 수십 명만 남았다. 모두 흩어지고 도망갔다. 이것이 끝인가? 나의 꿈이 이렇게 끝나는가? 정렬입은 비참한 심정이었다. 그는 왕이 되려 했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 했다. 그러나 겨우 며칠 만에 모든 것이 무너졌다. 진안으로 간다. 정렬입은 결정했다. 진안의 깊은 산속으로 도망가 제기를 도모하려 했다. 그러나 광군의 추격은 집요했다. 전라감사는 대대적인 수색 작전을 펼쳤다. 10월 7일 진안의 한 산중에서 정렬입은 포위당했다. 정렬입, 항복하라. 광군의 외침이 들렸다. 정렬입은 칼을 뽑아들었다. 그의 곁에는 아들 정옥남과 몇 명의 측근만 남아 있었다. 항복? 나는 역적이 아니다. 나는 새로운 세상을 꿈꾼 것뿐이다. 영모를 일으킨 자가 무슨 변명을 하는가? 순순히 잡혀라. 절대. 정렬입은 칼을 들고 광군과 싸웠다. 그는 뛰어난 무사였지만
수정 열쇠를 극복할 수는 없었다. 칼과 칼이 부딪혔다. 피가 튀었다. 정옥남이 먼저 쓰러졌다. 옥남, 정열입이 외쳤지만 이미 늦었다. 아들은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었다. 이것이 내 야망의 대가인가. 정열입은 마지막 순간을 깨달았다. 자신의 야망이 자식까지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는 것을. 광군이 애워쌌다. 정열입은 더 이상 싸울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칼을 목에 댔다. 나는 정열입이다. 역사가 나를 역적이라 부를지라도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나는 새로운 세상을 꿈꾸었다. 그는 자신의 목을 찔렀다. 피가 분수처럼 솟았다. 정열입은 쓰러졌다. 그의 눈은 하늘을 향하고 있었다. 마지막 순간 그는 무엇을 보았을까? 자신이 꿈꾸던 새로운 세상이었을까? 아니면 자신의 허망한 야망이었을까? 정열입의 죽음으로 사건은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시작에 불과했다. 조정으로 정열입의 죽음이 보고되었다. 정열입이 자결했다고? 선조는 안도하면서도 불안했다. 그렇습니다, 전하. 영모는 진압되었사옵니다. 정열입의 일당은 모두 체포하라. 그리고 철저히 조사하라. 배후가 누구인지 밝혀내야 한다. 정철이 나섰다. 전하, 신이 이 사건을 조사하겠나이다. 반드시 배후를 밝혀내겠나이다. 정철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이 사건을 이용해 정적인 동인들을 제거하려 했다. 의금부에서 대대적인 신문이 시작되었다. 정열입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체포되었다. 대동계 회원들은 물론이고 정열입과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는 사람들까지 모두 잡혀왔다. 정열입의 영모에 누가 가담했는가? 고문이 시작되었다. 곤장이 사람들을 내리쳤고 물고문이 자행되었다. 말하라. 배후가 누구냐? 저는 모릅니다. 거짓말. 정열입과 친했던 자들이 모를 리 없다. 고문 아래서 사람들은 거짓 자백을 했다. 살기 위해, 고통을 피하기 위해 없는 사실도 만들어냈다. 이발 대감이 배후입니다. 한 사람이 자백했다. 이발, 동인의 영수 이발 말인가? 예. 이발 대감이 정열입에게 영모를 사주했습니다. 이것은 거짓말이었다. 그러나 정철은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였다. 아니, 사실로 만들었다. 이발을 즉시 체포하라. 동인의 지도자들이 하나둘씩 체포되었다. 이발, 정인홍, 이산해, 백유양. 정열입과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거나 동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이 잡혀왔다. 이것이 역사에 기록된 기축옥사의 시작이었다. 1589년은 기축년이었고 이 해에 일어난 대대적인 옥사였기에 기축옥사라 불렸다. 옥사는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었다. 정철은 이 기회에 동인을 완전히 제거하려 했다. 그는 고문을 통해 계속해서 새로운 공범들을 찾아냈다. 정인홍도 영모에 가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좋다. 그와 관련된 자들을 모두 잡아들여라. 한 사람의 자백은 10사람을 잡아들이고 그 10사람의 자백은 100사람을 잡아들였다. 마치 눈덩이가 굴러가듯 체포자는 늘어났다. 동인들은 공포에 떨었다. 이것은 영모 수사가 아니라 정치 탄압이다. 이발이 외쳤다. 나는 정열입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정철이 나를 제거하려고 모함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고문 끝에 그도 거짓 자백을 했다. 나는 정열입의 영모를 알고 있었다. 이발은 눈물을 흘리며 거짓말을 했다. 더 이상의 고문을 견딜 수 없었던 것이다. 의금부의 감옥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양반도 있고 평민도 있고 노비도 있었다. 정열입의 대동계가 신분을 가리지 않았기에 옥사도 신분을 가리지 않았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저는 정말 모릅니다. 나는 단지 정여립의 집에 한번 놀러 갔을 뿐입니다. 저는 대동계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사람들의 비명이 의금부를 가득 채웠다. 그러나 정철은 멈추지 않았다. 선조는 불안했다. 옥사가 너무 확대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정철, 이제 그만하는 것이 어떠한가? 주모자는 이미 죽었고 주요 공범들도 처형했지 않은가? 아니옵니다, 전하. 아직 뿌리를 뽑지 못했습니다. 영모의 씨앗이 남아있으면 또다시 반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전하, 영모는 철저히 다스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하의 옥자가 위태로울 것입니다. 선조는 정철의 말에 설득되었다. 아니, 설득되고 싶었다. 그는 영모가 두려웠고 반란이 두려웠다. 1589년 11월 첫 번째 처형이 집행되었다. 정여립의 가족들이 먼저 처형되었다. 부인, 자식들, 친척들, 영모의 연좌된 자들은 모두 죽음을 면할 수 없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남편이 무슨 일을 꾸몄는지도 몰랐다. 정여립의 부인이 외쳤지만 소용없었다. 영모제는 삼족을 멸하는 것이 법이었다. 이어서 대동계 회원들이 처형되었다. 박열령, 김덕령, 성거이. 정여립의 측근들은 모두 능지처참을 당했다. 나는 새로운 세상을 꿈꿨을 뿐이다. 박열령이 마지막으로 외쳤다. 평등한 세상, 억압받지 않는 세상, 그것이 영모란 말인가? 영모는 영모다. 꿈이 어떻든 왕을 치려한 것은 영모다. 집행관이 칼을 내리쳤다. 그러나 가장 억울한 것은 무고한 사람들이었다. 정여립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도 단지 동인이라는 이유로, 단지 정여립을 알고 있었다는 이유로 죽어간 사람들. 나는 정여립을 만난 적도 없다. 단지 같은 고향 사람일 뿐이다. 한 양반이 외쳤다. 그렇다면 왜 다른 사람이 너를 공범으로 지목했느냐? 그것은 거짓입니다. 고문을 이기지 못해 아무 이름이나 된 것입니다. 변명은 그만. 증거가 있는데 무슨 소용이냐? 그도 처형되었다. 1590년 봄까지 옥사는 계속되었다. 처형된 사람은 1000명이 넘었다. 연좌되어 노비가 되거나 귀양간 사람은 수천 명에 달했다. 조선 팔도가 공포에 휩싸였다. 사람들은 말을 조심했고 모임을 피했다. 언제 누군가에 의해 영모에 연루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정의가 아니다. 한 대신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너무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은 묻혔다. 정철의 권력은 절정에 달해 있었고 감히 그를 반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1591년 옥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조정에 변화가 일어났다. 정철이 실각한 것이다. 선조는 뒤늦게 정철의 권력이 너무 커진 것을 깨달았다. 게다가 세자 책봉 문제에서 정철이 선조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발생했다. 정철을 파직하라. 순식간에 정철은 권력의 정점에서 추락했다. 그를 대신해 남아있던 동인들이 다시 권력을 잡았다. 기축옥사는 정치 탄압이었다. 동인들이 주장했다. 정여립의 영모는 사실이었으나 정철이 이것을 이용해 무고한 동인들을 학살한 것이다. 재조사가 시작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특히 이발을 비롯한 동인 지도자들은 정여립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정철을 처벌하라. 동인들이 요구했다. 그러나 선조는 정철을 죽이지 않았다. 단지 귀양을 보냈을 뿐이었다. 정철은 몇 년 후 풀려나 다시 조정으로 돌아왔다. 결국 기축옥사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은 채 끝났다.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고 수천 명이 고통받았지만 그 책임을 진 사람은 없었다.
역사는 이 사건을 어떻게 기록했는가? 정렬입은 역모를 꾀한 역적으로 기록되었다. 그의 대동사상, 평등 이념은 모두 무시되었다. 오직 역적이라는 낙인만 남았다. 기축옥사는 조선 역사상 최악의 옥사 중 하나로 기록되었다. 무고한 사람들이 대량으로 학살된 비극적 사건. 그러나 진실은 복잡했다. 정렬입의 역모는 실제로 있었다. 그는 왕을 치려 했고 나라를 뒤엎으려 했다. 그것은 분명 역모였다. 그러나 그의 동기는 무엇이었는가? 단순한 권력욕이었는가? 아니면 부패한 사회를 바꾸려는 이상이었는가? 그리고 기축옥사는 정당한 수사였는가? 아니면 정치적 탄압이었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명확하지 않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고 기축옥사를 기록한 것도 살아남은 자들이었다. 정렬입이 죽기 며칠 전 그는 일기를 썼다. 이 일기는 후에 광군에 의해 압수되어 증거로 사용되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이 길을 걷고 있는가? 처음에는 복수였다. 나를 배신한 동인들에게, 나를 받아들이지 않은 서인들에게 복수하고 싶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바뀌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믿게 되었다. 이 나라는 썩었다. 양반은 백성을 착취하고 당쟁은 나라를 병들게 한다. 능력이 있어도 당파에 속하지 않으면 출세할 수 없고 재주가 있어도 신분이 낮으면 인정받지 못한다. 나는 이런 세상을 바꾸고 싶었다. 모두가 평등한 세상, 능력으로 평가받는 세상. 그러나 솔직히 고백하자면 나는 또한 권력을 원했다. 왕이 되고 싶었다. 역사에 이름을 남기고 싶었다. 이것이 모순인가? 평등을 외치면서 동시에 최고 권력을 원하는 것이 어쩌면 모순일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모순된 존재다. 나는 성인이 아니다. 나는 야망도 있고 약점도 있는 평범한 인간이다. 내가 만약 성공한다면 역사는 나를 영웅으로 기록할 것이다. 썩은 조선을 뒤엎고 새로운 나라를 세운 건국자로. 그러나 내가 실패한다면 역사는 나를 역적으로 기록할 것이다. 반역을 꾀한 역모자로. 성공과 실패, 그 사이에 도덕의 차이는 없다. 단지 결과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나는 도박을 하고 있다. 모든 것을 걸고. 후회하는가? 모르겠다.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하다. 나는 내 삶을 살았다. 다른 사람이 정해준 길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길을 걸었다.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 일기는 정렬입의 복잡한 내면을 보여준다. 그는 이상주의자이면서 동시에 현실주의자였다. 평등을 꿈꾸면서도 권력을 갈망했다. 기축옥사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의 증언은 이 사건의 다른 면을 보여준다. 김기는 정렬입의 집에 자주 드나들었던 선비였다. 그는 운 좋게 초기에 석방되었다. 나는 정렬입의 대동계에 참여했다. 그러나 역모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 대동계는 표면적으로 무예와 학문을 닦는 모임이었다. 우리는 활을 쏘고 책을 읽고 토론을 했다. 정렬입은 카리스마가 넘치는 사람이었다. 그의 말에는 설득력이 있었고 그의 비전에는 매력이 있었다. 그는 평등을 말했다. 양반과 상민이 함께 앉아 식사하는 것은 충격적이었지만 동시에 신선했다. 나는 그가 진정으로 더 나은 세상을 꿈꾸고 있다고 믿었다. 역모를 꾀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거사가 일어났을 때 나는 놀랐다. 그리고 두려웠다. 나는 즉시 관아에 자수했다. 옥사 과정에서 나는 고문을 당했다. 그들은 내가 역모에 가담했다고 했다. 나는 아니라고 했지만 믿어주지 않았다. 결국 나는 거짓 자백을 했다. 살기 위해.
없는 사실도 만들어냈다. 다른 사람들의 이름도 댔다. 지금도 그것이 죄책감으로 남아있다. 내 거짓 자백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이 죽었을 것이다. 정여립이 영모를 꾀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대동계 회원 전부가 영모에 가담한 것은 아니다. 대부분은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기축옥사는 정치적 탄압이었다. 정철은 이것을 이용해 동인을 제거했다.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었다. 정여립은 역적이었나? 그렇다. 그러나 그가 꿈꾼 세상이 완전히 틀린 것이었나? 그것은 모르겠다. 역사는 승자가 쓴다. 그리고 정여립은 패자였다. 정여립이 죽은 지 수백 년이 지난 후 한 역사학자가 이 사건을 연구했다. 정여립 영모 사건은 단순히 한 사람의 반란으로 치부할 수 없다. 이것은 조선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 폭발한 사건이었다. 정여립의 대동사상은 당시로서는 혁명적이었다. 신분제를 부정하고 평등을 주장한 것은 조선의 기본 체제를 뒤흔드는 것이었다. 만약 정여립이 성공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가 정말로 평등한 사회를 만들 수 있었을까? 아마도 그렇지 못했을 것이다. 역사는 한 사람의 의지로 바뀌지 않는다. 사회 구조, 경제 시스템, 문화적 전통, 이 모든 것이 얽혀 있다. 정여립이 왕이 되었다 해도 양반 중심의 신분제를 완전히 폐지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럴 힘도 없었고 조건도 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꿈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평등, 능력주의, 이것들은 보편적 가치다. 정여립은 너무 앞서간 사람이었다. 조선 사회는 아직 그의 사상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기축옥사는 비극이었다. 정치적 탄압으로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죽었다. 이것은 명백한 학살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정여립의 역모도 사실이었다. 그는 왕을 치려 했고 나라를 뒤엎으려 했다. 두 가지 진실이 공존한다. 정여립은 역적이었지만 동시에 이상을 꿈꾼 개혁가이기도 했다. 기축옥사는 필요한 조치였지만 동시에 정치적 학살이기도 했다. 역사는 흑백이 아니라 회색이다. 선과 악이 명확하게 나뉘지 않는다. 우리는 정여립을 어떻게 기억해야 하는가? 역적으로? 개혁가로? 아니면 둘 다로? 답은 각자가 내려야 한다. 2024년 현재 전라북도 전주. 정여립의 집터로 추정되는 곳에 작은 표지석이 서 있다. 정여립 영모 사건 관련지. 단 한 줄의 설명뿐이다. 그가 누구였는지, 무엇을 꿈꿨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없다. 한 역사 선생님이 학생들을 데리고 이곳을 찾았다. 선생님, 정여립이 나쁜 사람인가요? 한 학생이 물었다. 선생님은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다. 나쁜 사람이라기보다는 복잡한 사람이었지. 그는 영모를 꾀했어. 그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야. 하지만 동시에 그는 더 나은 세상을 꿈꾸기도 했어. 그럼 좋은 사람인가요? 그것도 아니야. 그는 자신의 야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어. 그의 거사 실패로 수천 명이 기축옥사에서 억울하게 죽었지. 그럼 뭐예요? 선생님은 미소 지었다. 그냥 인간이야.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이상도 있고 야망도 있는 평범한 인간. 하지만 역사책에는 역적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 역사는 그를 역적으로 기록했어. 하지만 역사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야. 역사는 승자가 쓰는 거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해요? 생각해야지. 역사를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비판적으로 생각해야 해.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진실은 무엇인지 스스로 판단해야 해.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선생님은 계속 말했다. 정여립의 대동사상은 평등을 추구했어.
신분에 관계없이 능력으로 평가받는 사회.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가치지. 하지만 그 시대에는 혁명적인 생각이었어. 그럼 그는 너무 앞서간 건가요? 그렇게 볼 수도 있지. 하지만 방법이 잘못되었어. 아무리 좋은 이상이라도 폭력과 역모로 이루려 한 것은 잘못이야. 선생님은 정열입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나는 안타깝게 생각해. 그가 만약 다른 방법을 선택했다면, 만약 그의 시대가 조금 더 개방적이었다면 어땠을까 하고 상상해봐. 역사는 바뀔 수 있었을까요? 모르지. 역사에 만약은 없으니까. 우리는 단지 일어난 일을 기억하고 배울 뿐이야. 학생들은 잠시 침묵했다. 그들은 각자의 생각에 잠겼다. 한 학생이 다시 물었다. 선생님, 그럼 기축옥사는 정당했나요? 아니, 기축옥사는 명백한 학살이었어. 정열입의 역모는 사실이었지만 그것을 빌미로 정치적 반대파를 제거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어. 그럼 누가 책임을 졌나요? 아무도. 그것이 가장 비극적인 부분이야.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어. 학생들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역사는 불공평한가 봐요.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역사는 불공평해.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거야.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다. 선생님과 학생들은 표지석 앞에서 잠시 묵념했다. 정열입과 기축옥사의 희생자들을 위해. 선생님이 말했다. 그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며. 바람이 불어왔다. 마치 400년 전의 원혼들이 말하는 것 같았다. 우리를 기억해 주오.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꿈을,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이상을. 역사는 계속된다. 정열입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가 던진 질문은 여전히 남아있다. 평등이란 무엇인가? 혁명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가? 이 질문들에 답하는 것은 현재를 사는 우리의 몫이다.